대법원 2023년 5월 18일 선고 2017도 2760 판결 사건명 업무 방해 1. 형법 제20조에서 정당 행위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이러한 요건은 불가분적으로 연관되어 하나의 행위를 이루는 요소들로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는지 여부. 적극. 사회상규에 의한 정당 행위의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은 일체의 법률적인 적법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의미하는지 여부. 소극. 형법 제20조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정당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사회상규에 의한 정당 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 이익과 침해 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로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위, 목적, 동기, 수단, 법익 균형, 긴급성, 보충성은 불가분적으로 연관되어 하나의 행위를 이루는 요소들로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상당성 요건은 행위의 측면에서 사회상규의 판단 기준이 된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평가되려면 행위의 동기와 목적을 고려하여 그것이 법질서의 정신이나 사회윤리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어야 한다. 수단의 상당성, 적합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법익 균형은 결과의 측면에서 사회상규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다. 이에 비하여 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 요소의 하나로 참작하여야 하고 이를 넘어 독립적인 요건으로 요구할 것은 아니다. 또한 그 내용 역시 다른 실효성 있는 적법한 수단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고 일체의 법률적인 적법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2. 갑 대학교는 학교 법인의 전 이사장 을이 부정입학과 관련된 금품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갑 대학교 총장으로 선임됨에 따라 학내 갈등을 빚던 중 총학생회 간부인 피고인들이 총장 을과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총장실 입구에서 진입을 시도하거나 교무위원회 회의실에 들어가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이를 막는 학교 교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임으로써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행위의 목적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분쟁의 중심에 있는 을을 직접 찾아가 면담하는 이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는 판단 아래 을과 면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을 막아서는 사람들과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실랑이를 벌인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3년 5월 18일 선고 2022도 10961 판결 사건명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1. 형벌법규의 해석 방법 죄형 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의 의미 및 법규범위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형벌법규는 문헌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여서는 아니 되나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도 가능한 문헌의 의미 내에서 당의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법률 체계적 연관성에 따라 그 문헌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 논리적 해석 방법은
그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접근한 해석을 위한 것으로서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 또한 죄형 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의미하나 처벌 법규의 구성 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여 모든 구성 요건을 단순한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통상의 해석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벌 법규의 보호 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면 처벌 법규의 명확성에 배치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떠한 법규범이 명확한지 여부는 그 법규범이 수범자에게 법규의 의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예측 가능성을 주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법규범이 법을 해석, 집행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자의적인 해석이나 집행을 하지 못하게 하는지 여부. 다시 말하면 예측 가능성 및 자의적 법 집행 배제가 확보되는지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할 수 있다. 나아가 법규범의 의미 내용은 그 문헌뿐만 아니라 입법 목적이나 입법 취지, 입법 연혁, 그리고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 방법에 의하여 구체화하게 되므로 결국 법규범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해석 방법에 의하여 그 의미 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석 기준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의 의미. 같은 법 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7년 이하의 징역형,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징역형의 벌금형이 병과되어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및 이때 확정된 벌금형에는 공판 절차에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뿐만 아니라 약식 절차에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확정된 경우까지 포함되는지 여부. 적극. 농산물, 수산물과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와 유통 이력을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2010년 2월 4일 법률 제10022호로 제정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이하 원산지 표시법이라 한다. 원산지 표시법 제6조 제1항은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원산지 표시법 제14조는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그 후 2016년 12월 2일 법률 제14291호로 개정된 원산지 표시법은 위 제14조를 제14조 제1항으로 개정하고 제14조 제2항을 신설하여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였다. 이와 같이 원산지 표시법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란 원산지 표시법 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7년 이하의 징역형,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징역형의 벌금형이 병과되어 그 형이 확정된 경우를 의미하고 확정된 벌금형에는
공판 절차에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뿐만 아니라 약식 절차에서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고지받아 확정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3년 5월 18일 선고 2022도 12037 판결 사건명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1. 전화를 걸어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실제 전화 통화가 이루어졌는지와 상관없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정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스토킹 처벌법이라 한다. 스토킹 처벌법의 문헌,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실제 전화 통화가 이루어졌는지와 상관없이 스토킹 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정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 2.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를 걸어 상대방과 전화 통화를 하여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전화 통화 내용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었음이 밝혀지지 않더라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한정 적극. 상대방과 전화 통화 당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 말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위 조항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한정 적극.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여 말을 도달하게 한 행위는 전화 통화 내용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었음이 밝혀지지 않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지위, 성향,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전화통화 행위가 피해자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평가되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게 된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전화통화 당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 말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수신 전 전화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발신자 전화번호가 표시되도록 한 것까지 포함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것으로 평가된다면 음향,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마찬가지로 위 조항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